네,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홍준표 후보를 초청을 했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보시죠.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에 저는 어렵다고. 기존의 인물 중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가서 이길 사람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원내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쟁만 해주면 연말 지나서 국민들이 운동권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릴 겁니다. 주사파 운동권 정부예요. 양당제로 지방선거 전에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가 될 겁니다.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 세심만 잘 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복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양당 구조가 됩니다. 난 바른정당을 별개의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기생정당입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 전에 양당 구도가 될 것이다. 대선 때도 2강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 지방선거도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뭐 어쨌든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당의 간판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 자신감은 보여줘야지 네. 선거인단한테서 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즘에 홍 전 지사가 하고 다니는 얘기를 보면 이념 투쟁, 이념으로 뭔가 뭔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야당 됐으니까 조직원 전체가, 당원 전체가 이제 전쟁에 나선 전사처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지율은 뜨질 않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보수층에서도 인기를 좀 못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지나고 한 시간이 1년 정도 흐르면 혹시 보수들이 다시 흩어졌다가 집결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는 건 아닐까요? 손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수층의 재집결 그리고 네. 실망한 또 진보의 일부 중도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계산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홍준표 전 지사의 그 바람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네. 결국은 보수층이 결집하고 다시 뭉치려면은 바른정당, 특히나 그 의원이 상당수 있는 바른정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른정당을 잘 보듬어서 함께 합쳐야 되는데 기생정당이라는 표현, 이게 뭐 위성정당을 쓰려다가 잘못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생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당을 흡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설령 기대한 대로 이제 합쳐진다 하더라도 과연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의 보수 단일 대우가 형성되겠느냐. 네. 좀 멀리 보고 네. 함께 화학적으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공격 일변도로 가고 상대방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닌지 약간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연일 바쁜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들, 자,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가 살짝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그 말다툼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이 정권을 주사파 폐당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제가 나와서 대표를 하겠다. 이것도 염치 없는 악역을 그런데 이 당에 22년을 있었기 때문에 악역이라고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자유한국당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썰어풀이 잘라서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을 서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보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맡기기에는 좀 이번에 경선에 항상 보시다. 보고 그런 역량이 보여지면 당대표 후보 사퇴하고 원유철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당이 전체전력 위기에 빠졌을 때 김무성 당시 당대표께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도장을 갖고 부산에 가셨을 때 제가 부산에 가서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도장을 정말 갖고 튀었어요. 도장은 그때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도장까지 남은 거 같았는데 도장을 찍는 게 손이니까요. 결국 튄 거죠. 김무성의 손을 갖다가 당을 쓰는 분이 발전하고 정치가 진짜 영향이 보이면 사퇴하죠. 네, 살짝 미소를 머금지만 저게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묘하게 깔려있는 그런 두 후보의 대화였는데 자유한국당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재부 차장에게 여쭤볼게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지금 당 내에서는 그래도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 친박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어떤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3일부터는 한국당의 얼굴이 바뀌게 되는데 네. 지금 뭐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3명의 후보가 지금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7월 3일 이후에 한국당의 간판이 누가 될 것이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게 기자들의 기류입니다. 아, 그래요? 이건 아마 황인커께서도 대충 짐작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그렇죠. 입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선 전에 네. TV 토론회, 후보 토론회를 하자 말자 가지고도 또 후보들끼리 막 말이 많다 그래요. 지금 하자 그러는 사람은 누구고 하지 말자 그러는 사람은 누구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홍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TV 토론에 가서 다른 후보들하고 일합을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도전자의 입장이고 굉장히 자기를 많이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TV 토론을 하자 말자 가지고 지금 이제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선관위가 조율을 하면 몇 차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바른정당이 지금 이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홍준표 후보 이 공격에 나섰다고 하는데 혹시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홍전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대선에서 승부사의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꺾고 자신들이 이제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홍준표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아마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을 대대적으로 흡수하려고 할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 자체가 지금 보수 적통, 우리가 진짜 보수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존재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요. 어제 제주에서 이철우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좀 심하다 싶은 정도의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하는 오늘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가 오래 가지 못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민주당, 이 이철우 의원의 발언 가지고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고요.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뭐 대선 때까지 얼마 안 갈 것이다. 뭐 당연히 탄핵을 암시하는 반응입니다. 네. 발언입니다. 저런 발언을 물론 선거인단 자기 당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거든요. 70%, 8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 10%밖에 안 나오는 한국당에서 저런 발언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공감을 얻을까요? 저는 약간 아니 올시다인 것 같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는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보수의 품격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보수의 본류, 적자를 이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히려 더 품격 있는 그런 보수의 언행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지금 상황에서 뭐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펴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의석수에 걸맞지 않게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사건을 겪기 전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이걸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철우 의원의 어제 발언 같은 것이 보통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말이겠느냐. 네. 오히려 보통 그런 평범한 국민들로부터 더 멀리 가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한 측면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